무슨 일에든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만약 실수를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우도록 하십시오. 까르마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실수를 해서 곤경에 처했다면 불평하거나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것을 잘 관찰하고 알아차려보라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도 말고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아무 판단이나 분별심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실수는 점점 쉽고 빠르게 극복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변화하기를 바라지도 말고 당신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저 마음 가까이에서 조용히 하나하나 낱낱이 알아차림하면서 바라본다면 혼란은 쉽게 사라지겠죠? Hysj, ikke gråt. Allting går over. Ikke gi opp. Livet har enda mye å gi deg. Gled deg med meg over det vi fikk ha i sammen. Og ikke tenk på at du snart må gå ifra meg. Ligg hos meg og hold omkring meg. La meg kjenne kroppen din tett inntil meg. Og mens vind og regn og mørke hvisker mykt mot vindusruta, la meg drømme at du enda elsker meg. Mens du er her. Var ikke redd. Jeg overlever. Du har fortjent en bedre venn enn hva jeg var. Vær hos meg nå og ikke snakk om det som kommer. Jeg får tid nok til å lengte når du drar. Ligg hos meg og hold omkring meg. La meg kjenne kroppen din tett inntil meg. Og mens vind og regn og mørke hvisker mykt mot vindusruta, la meg drømme at du ennå elsker meg. Mens du er her. 어느 영적 스승에게 하루는 기자가 한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스승님,
당신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수라는 게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께서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깜짝 놀랐겠죠. 아무리 영적 스승이라고 하지만 이런 스승의 지위에 오르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약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는 살아오면서 실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기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영적 스승이라 하지만 좀 뻔뻔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 거죠. 실수가 없었다고요? 그러자 스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요. 나는 실수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매번 그걸 통해 배워왔습니다. 하나하나의 실수를 통해 배워왔기 때문에 배움이 있었던 것이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다양한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라는 건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할 때 까르마가 내 삶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반복된 패턴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안에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반복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도 또 어떤 실수가 생기더라도 그걸 통해 배우고 지나가도록 해보십시오. 실수가 또 실수했네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까르마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88개로 되어 있지요. 88개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구슬알보다도 영롱한 맑은 소리. 저 저음에서부터 높은 고음에 이르기까지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그 소리는 참 오묘하기 이를 데 없고 신비합니다. 또 그냥 악기로만 있을 땐 피아노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군가가 마음을 실어요.
그의 생각이 담기게 되고 그러면 그의 손가락을 통해 뇌에서 전달되어지는 행복감이나 슬픔이나 어떤 감정들이 손가락에 실어지면서 건반을 터치할 때 그때 그 건반은 그 사람의 뇌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21세기가 이제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요, 연구를 해도 끝이 없는 분야라고 해요. 요즘은 뇌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 전문가들, 또 전문 지식을 가진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출연하고 있죠. 책을 읽어보다 보면요, 야,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 그저 뭐 그냥 포도처럼 생겨가지고 제 양손 손에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뇌 안에 이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과학과 비밀이 숨어 있다 하니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뭐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요즘 그 뇌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문외한도 아, 경전에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된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뭐 습관대로 살면 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우리의 생각 하나가 바뀌면 뇌는 이미 그 생각 바뀐 것에 맞추어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 맞춘 것에 따라 뇌가 활동을 전개하죠. 아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찰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뇌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And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girl, I'm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A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And I guess I never told you I'm so happy that you're mine.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But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Tell me that your sweet love hasn't died. And
크리스나무르티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폭력 문제는 저기에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가? 당신은 그 문제를 바깥 세계에서 풀려고 하는가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폭력 자체를 묻고 있는가? 우리는 폭력을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사실로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이란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 난폭한 인간일 것이다. 나는 분노하면서 난폭을 체험했고, 증오와 적대감을 만드는 데서의 폭력과 질투에서 오는 폭력 등을 체험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남의 아픈 곳을 찌르는 가시돋친 말을 할 때, 공포 때문에 복종할 때, 그건 모두 폭력이다. 폭력은 보다 더 교묘하고 깊은 것이어서 우리는 폭력의 바로 그 깊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폭력의 가장 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분노다. 내 아내나 누이가 공격당했을 때 나는 마땅히 분노한다. 내 나라가 공격받고 내 생각, 내 원리, 내 삶의 방식이 공격받으면 나는 당연히 분노한다. 내 버릇이나 보잘것없는 의견이 공격을 받아도 나는 화를 낸다. 당신이 내 발등을 밟거나 나를 해롭게 하면 나는 화를 내며, 이 모든 분노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폭력의 일부인 분노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성향과 주변의 추세에 따라 정당한 분노, 정당하지 않는 분노로서 분노를 보는가 아니면 다만 분노만을 보고 있는가? 정당한 분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다만 분노라는 것이 있을 따름인가? 당신은 나는 내 재산을 보호해야 돼. 나는 내 가족을 보호해야 돼. 라든가 내가 화내는 것은 정당해. 라든가 이런 따위의 어떤 해명이나 정당화 없이 분노를 그저 분노 자체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즉 그것을 방어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는가? 내 피부가 검든 누렇든 희든 차줏빛이든 간에 한 폭력적인 인간인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크리스나무르티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정당한 분노와 정당하지 않은 분노가 과연 있을까? 정당한 분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다만 분노가 있을 따름인가? 이번 한 주는 이것을 화두로 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분노, 그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알아차림하면서 마음 공부에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실까요?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함께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실제 마음의 눈으로 그 부위를 따라가 보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실제로 온 몸이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편안해졌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많이 풀립니다. 이제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을 잠시 지켜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한번 배꼽 아래 단전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한 선이 명확한가요? 당신 입장에서 싫어하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 누구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걸까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양쪽의 평가 중에 어느 것이 진실한 당신의 모습인가요? 무엇에 대해 좋다, 나쁘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당신의 색안경과 집착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자, 준비가 되시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살살 비벼서 그 손바닥으로 눈 주위에 살포시 대어 보십시오. 자, 이제 깍지를 껴고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툭 풀어주시고요.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가슴 아픈 사람들에겐 위로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